안녕하세요.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무려 2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한때 TSMC에게 밀려 주요 고객들을 잃었던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라는 빅네임과 손잡으며 화려한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계약의 숨겨진 이야기와 앞으로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전문가들이 이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이번 계약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8년 계약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33년까지 진행됩니다. 연평균 약 2조 원에서 3조 원의 매출 발생이 예상되며 삼성전자 작년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하는 삼성 DS 부문 역대 최대 규모 단일 고객 계약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연매출이 약 25조 원 수준인데 테슬라 계약 하나로만 매년 11% 가까운 매출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만들 칩이 보통 칩이 아닙니다. 바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입니다. 이 칩은 테슬라 전기차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슈퍼컴퓨터 도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 모든 곳에 들어갈 핵심 두뇌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인포테인먼트용 칩이 아니라 AI 연상과 자율주행에 특화된 최첨단 칩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칩들을 삼성의 최신 2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2나노미터는 현재 양산 가능한 가장 첨단 기술로 기존 3나노미터 대비 성능 12% 향상, 전력 소모 25% 감소, 칩 면적 5% 축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처음으로 확보한 2나노미터 대형 고객이 바로 테슬라인 셈입니다. 사실 삼성 파운드리는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퀄컴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22년 스냅드래곤 8 젠1을 삼성 4나노미터로 생산했는데 수율이 35%밖에 안 됐습니다. 웨이퍼 10장 중 3장에서 4장만 제대로 된 칩이 나온 거죠. 결과는 심각한 발열과 성능 문제였고 퀄컴은 급히 생산을 TSMC로 옮겨 스냅드래곤 8 젠1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설계인데 TSMC에서 만들자 발열도 줄고 성능도 좋아진 거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페어 GPU를 삼성 8nm에서 만들었지만 차세대는 전량 TSMC로 이전했죠. 심지어 구글 텐서 칩, 삼성 자체 엑시노스까지 문제를 겪을 정도였습니다. 202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GAA 공정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선점의 쾌거라고 자축했죠. 하지만 현실은 초기 수율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루머가 만연했습니다. 반면 TSMC는 늦게 시작했음에도 60에서 80%의 안정적인 수율을 보였습니다. 결국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정작 고객은 잡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객들이 TSMC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율과 납기 준수, 뛰어난 공정 완성도와 전력 효율, 체계적인 설계 지원 인프라, 그리고 전문 파운드리로서 고객과의 이해, 상충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한때 7에서 8%까지 떨어져 중국 SMIC의 추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왜 다시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테슬라도 한때 TSMC로 갔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TSMC의 생산 캐파시티 부족입니다. TSMC는 현재 애플, 엔비디아 등의 주문으로 첨단 노드 라인이 풀가동 중입니다. 테슬라가 AI6 칩 생산을 의뢰했지만 TSMC 측에서 이미 수주 물량이 포화 상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납기 지연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삼성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나노미터 웨이퍼 한 장 생산비가 2만 달러를 넘는데 삼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TSMC보다 낮은 단가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분산입니다. 머스크의 설명을 보면 AI4는 삼성에서 생산 중이고 AI5는 TSMC 대만에서 이후 애리조나 팹으로 AI6는 삼성 텍사스 팹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세대별로 양사를 번갈아 활용하는 듀얼 소싱 전략인 거죠. 한 곳에 올인하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삼성의 기술력이 실제로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2023년 들어 삼성의 4나노미터 수율은 75% 이상으로 정상화됐고 3나노미터 GAA도 60%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50%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안정궤도에 진입한 거죠. 테슬라와 삼성은 이미 HW3와 HW4 칩으로 협업 경험이 있어 기술적 신뢰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이 적자 수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삼성의 2나노미터 수율은 20에서 30%대로 추정됩니다. 이는 웨이퍼 10장 중 2장에서 3장만 제대로 된 칩이 나온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첨단 공정은 60% 이상의 수율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분명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삼성이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TSMC보다 상당히 낮은 단가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TSMC가 웨이퍼당 25,000달러를 받는다면 삼성은 2만 달러 이하로도 공급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단순히 나쁜 계약으로 봐야 할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2나노미터 레퍼런스 확보가 중요하고 향후 수율 개선과 추가 물량으로 만회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와 무형의 신뢰도 회복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도 165억 달러는 최소 금액이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율이 개선되면 테슬라 주문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번 계약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이 정말 삼성 파운드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 성공 사례는 다른 빅테크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구글 텐서 칩이 다시 삼성으로 돌아올 수 있고 퀄컴도 부분적 듀얼 소싱을 고려할 수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는 TSMC 패키징 캐파 부족 문제로 이미 삼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테일러 공장은 삼성이 170억 달러를 투자한 최신 팹입니다. 테슬라 전용 물량 확보로 조기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죠. 미국 땅에서 첨단 칩을 성공적으로 양산한다면 이는 추가적인 미국 정부와 기업의 신뢰를 얻는 발판이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TSMC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해협 불안정성 등이 부각되면서요. 삼성이 테슬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TSMC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삼성이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수율 문제나 납기 지연이 발생한다면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반대로 성공한다면 정말로 파운드리 판도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22조 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22조 규모의 역대급 계약으로 삼성 파운드리 반등의 신호탄이 되었고 테슬라의 전략적 선택과 삼성의 기술력 개선이 만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 전략 투자로 평가되며 성공 시 파운드리 업계 판도 변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성패는 앞으로 2년에서 3년간 삼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테슬라 칩을 생산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로 TSMC에 맞서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머선띠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